올해 대구시가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 쓴 돈은 20억 원입니다. 지난 2015년 9억 원이던 컬러풀 대구 축제 예산은 거리 행진이 도입된 2016년 12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2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장소와 프로그램은 물론 주제조차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천재지변으로 행사를 취소하면 실비 정산한다고 나와 있지만 전체 행사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그대로 줬습니다. 앞으로는 행사 취소 시에는 계약금 등 일부 비용만을 지급하는 방안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달청에 우리가 도달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 이후 3억 4천만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계약 주체가 일단 조달청이 계약 주체가 되었으니까 예.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렇듯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이 대표하는 축제가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현재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화면대로 네. 이 김태원 의원이 대구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관련 의혹을 좀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송민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요. 대구를 대표하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은요. 2005년에 시작이 돼서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 온 대표적인 행사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며칠 전부터 축제에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퍼레이드 형식으로 참가를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부분이라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축제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의혹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틀간 열려야 할 축제가 올해는 우천으로 인해서 하루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지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축제를 주관하는 대구문화재단의 고위 인사와 축제 대행사 대표 간의 친인척 관계로 인한 유착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된 사항들이긴 합니다만은 현재는 뭐 의혹 수준입니다만 이게 사실로 결론이 난다면 참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죠. 그래서요. 저희 집중 취재에서는 후속 방송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11월에 대구시의회 행정감사 기간에 맞춰서 방송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이 페스티벌이 열리는 당일 우천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다는 문자, 안전재난 문자도 받았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받았고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열려온 이 축제 대부분 이틀 동안 행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천으로 인해서 이틀 중 하루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었던 20억 전액을 지급하면서 지금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화면 한번 보시면요. 2015년에 9억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20억, 그러니까 최근 4년 사이에 11억이 증가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산은 계속해서 오르는데 심지어 올해 이틀간 열리는 행사 중에 하루가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전액이 다 지급되면서 일각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이게 하루가 취소가 됐는데 전액이 다 지급이 됐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네. 예산이 이렇게 몇 년간에 11억 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냐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것도 확실한 또 해답도 좀 해명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뭐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는
뭐 단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급한다 이런 세부적인 조항이 있지 않나요, 원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축제 시행하기에 앞서서 축제 사업 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행사와 행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서로 작성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천으로 인한 지급 규정 등이 사실상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 사항을 문제로 제기한 김태원 의원을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시립이 정산할 부분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다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꼼꼼히 살펴봤나 싶을 때는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때 오후에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죠. 용역 인력 말 그대로.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비가 와가지고 뭐 통제하고 할 일도 없고 뭐 축제도 안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더 꼼꼼히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전 궁금한 게 이렇게 행사 계약을 하게 될 때 보면 이제 천재지변 또는 뭐 자연재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부 지급 규정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의원님 그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대구시에 우천시나 네네. 긴급 상황일 때 자료하니까 딱 거의 2줄이었어요. 네. 비가 세우일 때, 비가 가늘게 왔을 네. 때, 비가 10mm 이상일 때 그 외의 내용은 사실은 세부 계약을 받은 게 없습니다. 취소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잡혀 있는 뭐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 주지하고 계셨습니까? 전액 다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저희가 축제사무국과 축제조직위원회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기존에 이제 축제 관련 시설물들은 오전에 거의 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되고 그다음에 철수까지 다 고정 비용이 일단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취소를 하더라도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고정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 부분이 이제 지급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연에 따른 출연료 부분은 행사 당일 취소할 경우에 이제 대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급하게 된 부분입니다. 대구시에서 갖고 있는 이 근거는 요거인가요? 저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대구시에서 전액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급 근거 문서로 된 거 있는 거를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 쪽에서 받은 거예요. 이 자료는 예, 김태원 의원 쪽에서 받은 자료인데 받은 자료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요거는 계약과 관련이 없는 게 뭐냐면 계약서는 계약서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규모 야외 행사다 보니까 안전재해 수칙이다. 그럼 계약서 상에 있는 그 세부 규정은 없습니까? 계약서 상에 이제 세부 그런 이제 면밀하게 예를 들면 공연에 따른 출연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뭐 예를 들면 이게 불가피하게 취소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 지급하는 걸로 계약서에 좀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계약서에는 지급 규정이 명시와 명문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그 부분이 나중에는 뭐 이렇게 출연 지급이 과하다라고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완하겠다. 앞으로 좀 계약서상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정 비용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세부 계약서를 잘 작성한다면은 예산을 조금은 또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방금 영상 보셨듯이요. 대구시의 입장은 앞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잘 마련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희 집중 취재에서는요. 세부적인 규정과 관련해서 재차 확인해서 한 번 더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축제 때 우천으로 하루가 또 취소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먼저 비가 얼마만큼 왔길래 큰 행사가 취소가 됐나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축제가 시작됐던 5월 6일 강수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축제가 취소됐던 날이죠. 5월 6일 강수량인데요. 당일 오전 시간까지 면밀하게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오후 12시 전까지는 4mm의 비가 내렸고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1시 이후의 강수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오후 1시에는 3.5mm, 오후 2시에는 1.5, 오후 3시에는 0.5,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후 5시 이후부터는 1mm밖에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 기상청에서 축제가 시작하는 시간에 내린 강수량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5mm 이하의 강수량은 지면은 조금 젖으나 물이 찰 만큼의 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축제가 취소될 만큼의 내린 비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아마도 뭐 시 입장에서는 비로 인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또 생각했다라는 뭐 이야기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한편에서 본다면 이렇게 나왔던 강수량 표를 본다면은 좀 성급한 결정은 아니었나. 돈이 20억이나 드는 축제인데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을 했었어도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에 물어봤더니요. KT 공군기지 기상 예보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빠르게 해소해드리고자 결정을 내린 사안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야구 경기를 봐도요, 그 야구 경기를 비로 인해 취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관중도 생각을 해야 되고 준비하고 있는 선수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세부 규정이 없는 게 또 한몫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앞서 김태원 씨 의원이 지적했듯이 딱 두 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10mm 이하 내지는 이상이 뭐 내려야 이 정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천시 재해 대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천시 세부 대책 대구시에서 내기로 했으니까요. 한번 네.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혹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의혹은요. 주관사인 대구문화재단의 법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서 작성 의혹입니다.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요. 두 개의 계약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왼쪽 계약서, 최초 계약서인데요. 조달청을 통해서 체결한 최초의 계약서가 왼쪽 계약서고 오른쪽을 보시면 최초 계약 이후에 계약사항이 변경돼서 다시 수정된 계약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변경 계약서가 법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서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이유는요. 계약 주체인 조달청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구문화재단과 대행사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한 경우에는 계약 사항과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조달청에서는 거의 불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계약이 필요하면 조달청에 변경 승인을 후에 이제 조달청하고 대표사인 A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표사하고 조달청하고 한 흔적이 사실 없고 추가 계약은 아무 관계가 없는 맡겨뒀던 대구문화재단하고 비도급사가 이제 한 거죠. 그 민법 100조 2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종물은 충분히 처분에 따른다는 요겁니다. 예. 근데 지금 위반한 내용을 본 의원이 생각에는 문화재단과 비도급 계약은 아무 관계가 없는 데 간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발주처가 온 계약서 이제 조달청으로 돼 있고 이쪽은 지금 보면 문화재단이 돼 있네요. 문화재단이 돼 있고 여기 이제 커리어 여기 이제 추가 딱대 갑자기 이제 싹 바뀐 거죠. 그 요게 사실 문제인데 여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서류상에 본 것처럼 추가경이 조달청 서류로 그러니까 제출해가지고 대구시에 제출을 하니까 대구시에서는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로 그 생각이 됩니다. 대표사 동의가 있다면 같이 공동 수급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도 좀 무방하다는 이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행사는 얼마 안 남았고 또 긴급하게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이 공동 수급한 업체하고 그
대표사 동의를 받고 난 후에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녹취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재단이 거짓말을 하든지 또는 조달청이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곳에서는 거짓말하는 건데요.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 맞으면 이쪽에서 수정계약 같은 걸 할 수는 있는 건데 그때 대구시 의회인가에서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확인했을 때 저희는 수정계약 해준 사실이 없거든요. 연락 온 적도 없고요. 근데 수정계약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계약 주체가 일단 조달청이 계약 주체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사실관계를 모르실 수도 있고 이 분명히 조달청 이제 계약 담당자입니다. 계약 담당자인데 계약 담당자고 지금 저희 MBC의 취재 기자인데 취재 기자가 통화 녹취를 한 거예요. 한 건데 조달청에서 들으셨잖아요. 확인 뭐 이렇게 온 적 없고 계약 사실 없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가 다르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이 조달청 담당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그 당시에 2016년 그 당시에 4월 달에 문의를 했던 뭐 담당 팀장님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답변자를 제출했지만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서면 질의해서 서면 답변을 받았다면 뭐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해소가 되겠지만 당시는 이제 구두로 이제 문의해서 구두로 답변을 받다고 진행한 상황이다 보니 약간 이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계약 변경해달라고 온 건 없습니다. 아, 계약 변경해달라고 문서가 온 게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구두라는 거는 계약사항에서 뭐 구두로 뭐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논의 자체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절차대로 가는 거지. 뭐 네. 그런 거 왜 사실 여기서 저도 오랫동안 일해봤지만 그렇지 않고 수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답변도 간단한 변동될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의혹의 핵심이요. 지금 화면 보셨다시피 계약 주체인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 변경 사항을 수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구 문화재단과 비도급사가 계약을 수정 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최초 체결된 계약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요.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부분에 조달청과 A 대표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왼쪽 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한번 보면요. 변경된 계약서인데 문화재단과 비도급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해당 계약건의 문서 번호 한번 살펴보면요. 조달청을 통해서 체결된 계약서는 00번으로 시작이 되지만 변경된 계약서는 2016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해서 발행된 계약 번호는 통상 00번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오른편에 있는 문서는 조달청에서 만든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에 따라서 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부분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송민선 님부터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그 인터뷰 내용만 들어도요. 계약 주체인 조달청을 안 거친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해야 될 시 그리고 발주처, 이 다음 계약서에 나왔던 발주처 문화재단 계약 상대자 비도급사 이게 책임을 다 피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영상만 보셔도 딱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수정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계약을 수정을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 계약서를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재단 측에서 임의로 작성을 했다는 허위 계약서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요. 계약 상대자는
A 대표사와 했음에도 불구하고 B 도급사와 직접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네. 뭐 구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조달청에서 어이없다는 어떤 그렇죠. 그런 맞아요. 반응까지 보였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예.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조달청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두 가지 사실을 저희 제작진에게 입장을 밝혀줬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변경과 관련해서 조달청에 문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사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대구시가 입장을 밝혔고요. 하지만 계약 변경 사항은 구두로 할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조달청을 거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벗어나는 행동을 하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발주처 다시 나온 계약서상에서는 발주처고 네. 축제 담당자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제작진 현재 대구문화재단 측에 취재 협조 요청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후속으로 취재를 해서 방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의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친인척 관계 어떤가요? 맞습니다. 세 번째 의혹은요. 굵직한 행사를 도맡아왔던 비도급사 대표와 대구문화재단 고위 관계자의 친인척 관계로 인한 유착 의혹인데요. 이 축제를 주관하는 대구문화재단의 고위급 관계자와 도급사인 B업체의 대표가 알고 보니까 이종 사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태원 의원 측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공직자 행동 강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올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사업 계획서입니다. 대행사 대표와 이종 사촌간인 대구문화재단 고위 관계자가 결재했습니다. 결재 일자는 1월 10일.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추가 계약서는 최종 결재했습니다. 축제 바로 전날 급하게 행사 용역비 3,900만 원을 늘렸습니다. 조달청을 통하지 않아 수의 계약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문화재단은 공직자 행동 강령의 적용을 받아 친인척과의 이런 계약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해당 대구문화재단 고위 관계자는 미리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와 직무배제 신고서를 재단에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행사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원래 제 소환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직무가 배제돼 있었고 그 이해신고서 다 제출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당시에 제가 그 선정의 과정 뭐 이런 데는 저한테 보고라든지 뭐 이런 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네. 네, 문화재단의 해당 관계자가요, 공직자 행동 강령을 준수하지 않고요, 이로 인해서 특정 업체에 이를 몰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대구 시내 좁은데 좀 이렇게 의혹 살만한 건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공직자 행동 강령, 요거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공직자 행동 강령은요, 부패 방지법에 근거한 공직자의 윤리 규범을 말합니다. 네. 자, 이것은 200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공무원 행동 강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설립된 대구문화재단은 2008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 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작진은 해당 인사에게 취재를 요청했고요. 서면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해당 인사가 보내온 답변에 따르면 2012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된 임직원 행동 강령은 이종 사촌 관계가 포함되지 않고 또 2018년 3월 9일부터 개정된 임직원 행동 강령에는 이종 사촌 관계가 포함이 돼서 해당 인사는 규정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보신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행동 강령은 대구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임직원 행동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제작진 이와는 별개로 2008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미 사촌인의 친족은 이해관계에 포함이 된다는 규정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구 문화재단의 내부 임직원 행동 강령 또한 2008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